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본고장,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예술학교 엘리트들이 단 3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K-팝은 가짜 예술이라며 비웃던 그들이 국립극장 무대 앞에서 눈물로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러시아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고 현지 언론은 모스크바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과연 볼쇼이의 후예들을 단숨에 굴복시킨 한국의 무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입니다. 17년간 볼쇼이 극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모스크바 국립예술학교에서 발레만을 배워왔죠. 오늘 아침 9시 정각, 교실에 울려 퍼진 말이나 선생님의 발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문화교류를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차가운 모스크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리나 선생님이 한국의 K-팝과 뮤지컬을 체험하며 현대 예술의 트렌드를 배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매일 6시간씩 연습하고 바리시니코프의 동작을 완벽히 재현하려 노력해온 저에게 K-팝이라니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150년 전통의 러시아 발레가 스며든 몸으로 어떻게 그런 상업적인 음악을 예술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알렉세이가 제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렉세이는 우리가 그 플라스틱 같은 음악을 배우러 간다며 비웃었어요. 알렉세이는 저보다 1년 선배로 모스크바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알렉세이의 손가락은 늘 완벽한 비브라토를 만들어냈고 베토벤과 브람스를 연주할 때면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저는 알렉세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예술은 발레뿐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거든요. 차이콥스키와 볼쇼이가 진짜라고, K-팝은 가짜 예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반이 즉시 그건 그냥 오락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완벽히 안보하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손끝에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그런 얄팍한 문화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나 선생님이 3주간의 일정표를 나눠주셨어요. 인천공항 도착, 서울예술고등학교 방문, 국립극장 뮤지컬 관람이라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러시아 예술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크렘린 궁전의 황금빛 돔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500년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고 그 자부심이 한국 같은 신생 문화를 향한 무시로 변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여행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러시아 예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3일 후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알렉세이가 15분마다 한 번씩 한숨을 내쉬며 불평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소음이 귀에 거슬렸지만 알렉세이의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항 의자에 앉아 있으니 러시아의 2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마음도 더욱 우울해졌어요. 알렉세이가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더니 일본과 프랑스 페이지만 계속 넘겨봤습니다. 알렉세이는 도쿄의 오페라 하우스나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에 가고 싶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성지라면서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최소한 전통 문화라도 있고 프랑스는 예술의 본고장이니까요. 안드레이,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렉세이가 제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렉세이는 우리가 3주나 시간을 낭비할 거라며 계속 투덜댔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알렉세이가 휴대폰으로 한국 뮤지컬 영상을 검색해봤어요.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춤 동작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알렉세이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이런 게 어떻게 예술이냐고 비웃었어요. 뮤지컬은 그냥 오락이지 예술이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제 눈에도 그 영상은 너무 자극적이고 상업적으로 보였어요. 발레의 우아함이나 오페라의 숭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이 마이크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볼쇼이 극장에서 백조의 죽음을 표현하는 발레리나의 숭고함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알렉세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피아가 한국 전통무용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알렉세이는 그마저도 우리 러시아 민족무용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깊이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세이는 러시아 코사크 춤의 역동성이나 볼가강, 뱃노래의 깊이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따라잡겠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반이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 국립극장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세이는 우리 볼쇼이 극장의 황금빛 내부 장식과 비교하며 한국 극장은 너무 현대적이고 딱딱해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예술 공간은 역사의 무게가 느껴져야 한다면서 새로 지은 건물에서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자 알렉세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러시아 예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을 모든 경험이 결국 러시아 예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반면교사가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스크바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크렘린의 붉은 성벽과 성 바실리 대성당의 화려한 돔들이 어둠 속에서도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500년 넘는 러시아 제국의 영광과 150년 볼쇼이 발레의 전통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예술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다른 걸 배울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9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열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전자여권을 올려놓자 단 8초 만에 심사가 완료됐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1시간씩 줄 서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공항 천장의 LED 조명이 파란 바다처럼 물결치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귀를 감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을 떠날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낡은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고 화장실은 늘 줄이 길었습니다. 직원들은 무뚝뚝했고 면세점 물건들은 비싸기만 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 알렉세이가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알렉세이는 이 공항이 생각보다 크고 깔끔하다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대형 스크린에 12개 언어로 안내문이 떠올랐고 러시아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 언어까지 배려했다고 감탄했어요. 공항 직원이 다가와 러시아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 하다니요. 직원의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고 억지로 꾸며낸 것 같지 않았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거대한 면세점이 펼쳐졌습니다.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모스크바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격을 다시 확인했고 계산기로 루블로 환산해보더니 정말 싸다며 놀라워했어요. 공항 한쪽에 한국 전통 공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부채를 든 손동작이 백조의 날갯짓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춘 채 그 춤을 바라봤어요. 기술적으로는 발레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렉세이가 제 팔꿈치를 찌르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용수의 눈빛에서 진정한 예술혼을 엿본 것 같았거든요. 상업적이라고 치부했던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가는 길에 안내 로봇이 다가왔어요. 로봇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서울역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43분이면 도착한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스크바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30분은 걸렸거든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또 다시 빗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7개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왔어요. 바흐의 인벤션, 쇼팽의 녹턴, 그리고 들어본 적 없는 현대적인 선율까지 뒤섞여 복잡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고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영식 무대에 올라선 한국 학생들의 첫 공연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17세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발레의 기본기로 시작했는데 아라베스크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국 전통춤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부채를 든 손목의 움직임이 백조의 목처럼 우아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동서양 춤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다니요. 뒤이어 남학생 5명이 무대에 올라 K-팝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알렉세이처럼 코웃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느껴졌습니다. 점프 높이나 회전 속도는 발레 못지않았고 팀워크는 오히려 더 완벽했어요. 음악이 바뀔 때마다 대형이 물 흐르듯 변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짜 프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학생 대표인 민지가 저희를 개별 연습실로 안내했어요. 민지는 저희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자신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모스크바 학교도 빡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1층 발레 연습실에서 한국 학생들의 기본기 수업을 참관했어요. 발을 잡고 플리에를 하는 모습이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러시아 바가노바 기법과 프랑스 체케티 기법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기법을 모두 익히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2층 현대무용실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발레 동작에 브레이킹과 재즈 댄스를 융합한 창작품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랑제테에서 토마스 플레어로 이어지는 동작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18세 남학생이 해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소피아가 제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소피아는 저 학생들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오히려 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은 저희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합동 공연이 제안됐어요. 러시아 학생들의 클래식 발레와 한국 학생들의 현대 무용을 함께 무대에 올리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100조의 포르 드 브라가 한국 학생의 부채춤과 만나면서 전에 없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은 달랐지만 이들의 에너지는 진짜였어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큼은 저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의 첫 저녁, 민지가 치킨을 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후 7시 30분에 주문했는데 정확히 28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배달원이 웃으며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치킨을 한 입 베어물며 창밖을 봤어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을 사들고 강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저게 한국의 치맥 문화라고 설명해줬어요. 러시아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편하게 음식 먹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치킨 맛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다음 날 오후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가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어임에도 지하철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항상 답답했는데 여기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크린도어의 다음 역까지 정확한 시간이 나타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홍대 거리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골목마다 버스킹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기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작은 카페들과 서점이 늘어서 있었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에도 이런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좀 더 활기차고 자유로웠어요. 한참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민지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어보라며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추천해줬는데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김치는 각 집마다 맛이 다르고 할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의 보르시처럼 가족의 정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들어가 보니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아이스크림, 심지어 우산과 충전기까지. 입안이 서울에만 이런 편의점이 수만 개라고 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점원의 태도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친절하게 인사해줬고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밖으로 나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밤늦게 급한 게 있으면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다는 게 부럽다고 말이에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걸 봤습니다. LED 조명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꽤 예뻤어요. 그 순간 알렉세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되돌아보니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국립극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오후 7시 30분, 극장 로비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정장 차림의 중년층부터 캐주얼한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볼쇼이 극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극장이라 해도 뮤지컬은 뮤지컬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객석에 앉으며 무대를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음향시설도 첨단으로 보였어요. 알렉세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설은 괜찮지만 내용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저도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깊이를 이런 상업적 공연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막이 오르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바닥에서 LED 조명이 물결처럼 번져 나왔고 그 위로 홀로그램 영상이 겹쳐졌어요. 배경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볼쇼이 극장의 전통적인 무대와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 충격이었어요. 주인공이 첫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오페라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춤을 추면서도 음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레에서는 춤과 노래를 동시에 하지 않는데 이 배우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1막 중반, 집단 군무 장면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30명의 배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볼쇼이의 코르 드 발레도 훌륭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완벽함이었어요. 춤, 노래, 연기가 하나로 융합된 종합예술이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알렉세이가 말을 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알렉세이는 평소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말이에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막이 시작되자 무대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로 배우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였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배경이 스토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전통을 중시해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주인공이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감정을 노래로 표현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간 믿어왔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예술은 여기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을 때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다고 말이에요. 알렉세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이것도 분명한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공연 후 무대 뒤로 초대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후 10시 30분, 분장실 복도에는 막 공연을 마친 배우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무대 의상과 진한 분장 자국에서도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전 무대에서 저를 완전히 압도시킨 그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요. 주인공을 연기했던 김지우 씨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무대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무대 위와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김지우 씨가 러시아에서 온 예술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가 영광이라고 대답했어요. 분장을 지우면서 김지우 씨가 물어봤습니다. 공연이 어땠는지 솔직한 감상을 듣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뮤지컬에 대해 편견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업적이고 얕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오늘 공연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털어놨어요. 김지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알렉세이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춤과 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김지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5년을 연습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노래가 안 나왔는데 끝없는 연습으로 몸이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김지우 씨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신도 처음엔 클래식 성악을 전공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뮤지컬을 만나면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오페라도 아름답지만 뮤지컬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소피아가 러시아 발레와 한국 뮤지컬 중 어떤 게 더 어려운지 물어봤습니다. 김지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둘 다 어렵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발레는 완벽한 기법을 추구하고 뮤지컬은 다양한 재능을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쪽이 우월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김지우 씨가 제게 직접 물어봤어요. 러시아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만이 진짜 예술이라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공연을 보고 깨달았다고 털어놨어요. 예술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김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열어야 진짜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예술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우 씨가 저희에게 당부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장르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예술의 경계를 허물 때 더 큰 감동이 태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예술을 바라보겠다고 말이에요. 분장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7년간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김지우 씨의 말처럼 진정한 예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월의 차가운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크렘린의 붉은 성벽을 바라봤지만 마음 한편에는 한강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볼쇼이 극장 앞을 지날 때마다 국립극장에서 본 뮤지컬 무대가 겹쳐 보였어요. 3주간의 여행이 제 안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였어요. 마리나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당연히 한국 문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러시아 예술의 우월성을 확인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발표 원고를 쓰며 김지우 씨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술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발표 당일 교실에 들어서자 2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오전 10시, 창밖으로 보이는 2월에 눈 내리는 모스크바 풍경이 한국의 따뜻함과 대조를 이뤘어요. 마리나 선생님이 발표를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심사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12개의 국어 지원 서비스까지 말이에요.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다음으로 서울예술고 학생들의 실력을 설명했습니다. 발레 기본기부터 K-팝 댄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국립극장 뮤지컬 이야기였습니다. LED 무대와 AI 특수효과, 그리고 배우들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설명할 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흘렸다고, 17년간 믿어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제 발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러시아 발레가 더 깊이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지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쪽이 우월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술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나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발레의 전통은 지키되 다른 장르와의 융합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창의적인 도전이 예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실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러시아 예술 전문지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K예술에서 배워야 한다였어요. 3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계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강조했어요. 기고문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술은 과거의 자존심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러시아가 진정한 예술 강국이 되려면 전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우 씨의 말처럼 예술의 경계를 허물 때 더 큰 감동이 태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 달 후, 그 기고문이 실제로 게재됐을 때 러시아 예술계의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목소리로나마 변화의 시작을 알렸으니까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